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커진 가운데 달러의 강세 거기다가 또 국채 금리도 다시 또 상승하는 그 모습이 좀 나왔고요. 이런 경계감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그래도 다우지수는 이틀째 신고가가 좀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 펼칠지 수요일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일단 최근 장세가 그냥 거래소보다는 그 중소형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은 그 분위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탄력적으로는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쪽이요. 뭐 오늘도 역시나 그 거래소 이제 21선이 밑으로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래소보다는 중소형 종목군들 특히 이제 코스닥하고요. 그 소형주 업종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이제 요거는 원래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가 또 이제 이격도가 좀 과하고 직전 고점에서의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잘 견뎌낼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섹터별로 봐서는 거래소 20선 꺾여 있는 거래소보다는 소형주하고 코스닥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1선이 좀 꺾여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지금 거의 뭐 맞닿아 있을 그렇죠. 정도로 네, 어제도 딱 거기서 이제 맞고 내려왔죠. 회복을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오늘 나온 시황 사실 이제 어제 나와서 그러니까 어제 밤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장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 ECB에서 그 집행 이사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5, 6월 달에 먼저 좀 더 많이 풀었다, 양적 완화를 더 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간에서는 또 이제 그리스 우려를 먼저 사전에 이제 좀 미리 막아보려고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마련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료가 사실은 어제 달러의 강세도 이끌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황판을 조금 흔들어 놨는데요. 그런 유동성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어쨌든 이번 달은 좀 주춤한 것 같아서요. 5, 6월 달이라고 하니까 다음 달부터는 또 세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하반기부터는. 근데 현재까지의 모습은 외국인들이 약간 소극적이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FOMC 의사록 공개 전까지는 외국인들 조금 관망하지 않을까. 예전보다는 더 많은 양을 사기보다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그 모습이 좀 펼쳐졌었는데 우리 시장도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마찬가지의 행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네요.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09%가량 상승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며 2122포인트 수준입니다. 주가는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이것보다는 좀 더 웃도는 상승입니다. 3.42포인트가 오른 2124.27포인트 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3.08포인트의 오름세 709선으로 0.4%가량 상승권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동시효과입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죠. 시가총 1위부터 4위까지는 지금 약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은 켜고 있는 그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 오늘도 유가 하락하면서 좀 많이 밀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좀 자세한 이 코스피 시장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의원님. 네, 삼성전자가 어제도 시장 대비로 좋았었고요. 거의 지수를 한 5포인트 혼자 올렸습니다. 오늘도 0.9% 정도 상승으로 나올 것 같고요. 현대차 0.6% 오릅니다. 앞서 이제 유로존 얘기 나오게 되면서 달러가 또 한 1% 초강세 보였다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NDF에서 원달러가 한 7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수출주 컨셉으로 어제와 유사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기아차도 한 1.4%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가량 플러스권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계열사는 LG 디스플레이랑 LG전자 플러스권에서 효과받고 있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한 3% 정도 올라서 일단 효과받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서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VLCC 두 척 유럽 선사라고 하는데요. 두 척 수주 단가는 척당 1,000억이 안 됩니다.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VLCC 두 척 수주 공신했습니다. 어제에 서 오늘까지 조선 쪽은 수주 모멘텀이 단계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미포랑 삼성중공업도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한진중공업이 어제 상당히 좀 급등 나왔던 상황인데요. 오늘 호가는
지금 2%가량 오르네요. 네네, 자, 2% 정도 플러스권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라든지 뭐 대한항공, 이쪽 아시아나항공 좋습니다.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밀려나게 되면 항공주, 운송주 컨셉들은 좀 플러스권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자,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이 한 3%가량 밀려나는 상황이고요. 롯데케미칼, 뭐 대림산업 같은 이제 NCC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납사 단가 하락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2%씩 상승으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200 내에서는 한솔테크닉스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요. 지금 일진디스플레이, 현대상서, 롯데케미칼 등의 호가를 높이려는 그 시도가 나오고 있는 동시호가입니다. 반면에 카프로, IS동서, SK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3에서 4%대 마이너스권. GKL도 오늘 3%에 육박하는 하락권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사흘째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 지수 3.08포인트의 상승입니다. 709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지금 대형주도 혼조권의 모습인데 다음 카카오의 강세 두드러집니다. 허연님 살펴보죠. 네, 자, 다음 카카오가 그 김기사 이제 인수권 때문에 어제 좀 좋았던 상황인데요. 그 예전에 이제 NHN엔터가 그 벅스 인수하고 나서 다음 카카오도 이제 따라서 인수합니다. 뭐 이쪽 업체들, 그러니까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갖고 있는 풍부한 그 현금이라든지 증자 대금을 가지고 가입자가 많은 쪽들을 손쉽게 그냥 M&A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그 향후의 사업 그 확장을 좀 이제 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인수 목적도 광고 쪽을 노린 것 같습니다. 타깃 광고를 주력으로 해서 앞으로 그쪽에서 수익선을 다변화하려는 그런 의지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일단 어제 오늘 긍정적으로 다음 카카오를 평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2.6%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나 뭐 NH엔터도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토비스 어제 급락에 대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일시적인 수급적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토비스가 2.1% 정도 반등할 것 같고요. 인바디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4% 올라 있습니다. 37,500원 선으로 강한 효과 받고 있고요. 동아기업이 한 3.6% 강세권,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이 어제 점상한가인데 탄력은 좀 약해졌습니다. 이쪽 그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뭐 제넥신이나 바이로메드나 코롱생명과학이 거의 한 2달 정도 사이에 대부분 다 따블이 났더라고요, 시세가요. 그래서 먼저 이제 리포트들이 훨씬 더 이전부터 나왔던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이게 가시화되다 보니까 3상까지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코롱생명과학. 5월 20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실적주들의 동향이 좀 많이 엇갈리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월마트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주가는 한 4% 넘게 밀리는 그 모습이 펼쳐졌고요. TJX는 또 반면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나오면서 2%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지만 실적에 연동된 그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주들 움직임이 좋은 가운데 전체적으로 금융섹터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상품 시장이 많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유가가 3.7%가량 밀렸습니다. 57달러 선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상품주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금값도 밀렸습니다. 그동안에 3개월 내 최고순으로 다시 올라서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됐었지만 1% 넘게 내려앉은 그 모습이 금값도 나타났다는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종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죠. 여객 쪽에서의 환율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7원 30전의 상승, 1,096원 50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이 22에서의 양적 완화, 이 확대 가능성이 좀 불거지면서 달러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러한 약세 움직임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런 분위기 그대로 우리 정기 외환시장에서도 이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6원 90전의 상승입니다. 1,095원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면서 달러 강세 움직임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일본 증시 상황 보도록 하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지금 나흘째 강세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0.7%의 상승 21,175엔선으로 현재 개장되면서 위쪽으로 더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 일본에서의 이 실적들, 종목들 실적도 좀 호전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달러의 강세와 더불어서 엔화 약세 움직임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주들에도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펼치는지 지금 선물시장부터 출발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시간이 0.25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63.7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현재 상승폭 약간 더 키우면서 0.35포인트가 오른 263.8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시장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지금 선물 현재가는 0.25 정도 잔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고가를 한 0.6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은 한 250계약 매도고요. 기관에서 400계약 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156억 정도 어제랑 유사하게 일단은 매도로 아침에 좀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다만 현물시장에선 매수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182억 원가량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뭘 살아봤더니 일단 IT 쪽의 매수, 그리고 자동차 쪽의 매수가 들어오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쪽으로 매수가 창구상으로 잡히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1억 원가량의 매수로, 외국인은 매수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지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는 2128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4일째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시가 대비로는 약간 좀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5.08포인트의 상승, 2125.93포인트 선의 움직임, 0.24%가량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710선 회복을 했습니다. 3.21포인트가 오른 710포인트 선의 움직임 0.4% 정도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코스피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지금 대형주 중에선 제일모직이 2% 넘게 오름세가 좀 눈에 띄는 흐름으로 잡히고 있는데, 자, 회원님 시총 상위주들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이제 2.5% 올라갑니다. 한 16만 1,000원 선 다시 좀 랠리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0.7% 상승권이고요. 현대차 그룹주 오늘 다 좋은데요. 현대차가 0.3%, 기아차가 0.8%, 현대유아 모비스도 좋습니다. 유럽 쪽 자동차 판매량, 그쪽 시장 전체 성장 대비로 좀 좋았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 쪽에서는 네이버가 한 0.4% 올라갑니다. 그리고 NH 엔터테인먼트가 4%로 강한 흐름인데요. 56,700원 선까지 빠르게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한 1.8%가량 강세로 출발 중에 있고요. 어제 상한가였던 일진 디스플레이가 오늘도 50억 정도 거래되게 되면서 12,500원 선까지 빠르게 상승폭 키워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는 크라운제과,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사 샘표식품, 오리온 풀무원 쪽 좋은 흐름세이고요. BGF는 41,000원짜리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됐던 물량 5% 어제 락업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한 4% 밀려서 12만 8,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대우랑 현대, 삼성물산 쪽 좋은 흐름세입니다. 특히 내수 쪽 관련한 컨셉 종목군들이 좋은 상황이고요. 증권 쪽에서는 KTB가 강한 흐름세 보여준다. 그리고 은행 쪽에서는 신한지주 한 1%가량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들 이제 하나하나 좀 봐야 될 텐데, 유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지금 SK이노베이션, GS, SO일 나란히 23%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점검해 볼까요? 네. 어제 이제 그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다 보니까요. 이쪽 영향 좀 있었다고 그러고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또 한 번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유가가 60달러만 넘어가면 미국 쪽에서 또 이제 그 예전에 중단했던 설비들 가동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계속 좀 밀려나는 국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유가 쪽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하고요. GS, SO일 다 떨어집니다. 이노베이션이 3%로 가장 좋지 않고요. SO일이 2.5%, GS도 3.19% 밀려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항공 쪽에서는 아시아나가 한 2.3% 올라갑니다. 아시아나는 이제 금호 산업 때문에 같이 10,000원대까지 올랐던 부분도 있는데요. 금호 산업이 아직은
그 아시아나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주가 흐름에서는요. 현재는 둘 다 강세권 나옵니다. 세지는 않고요.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가 단기 아주 뭐 급락했던 상황인데요. 오늘 유가 하락 나오면서 한 2% 같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K나 뭐 대한항공 이런 쪽들도 강세 효과 접수되고요. NCC 업체들은 지금 좀 엇갈립니다. 어제 거의 상한가 부근이었던 하나케미칼은 좀 밀려나는 반면에 대림산업이나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쪽들은 강세로 효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핫했던 그 테마가 바로 이 알리바바의 팀을 한국간 열었다는 그 네네, 소식에 예, 중국 예. 소비주들 많이 좀 꿈틀댔는데 네, 오늘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 종목들 예. 한번 살펴보죠. 네, 직접적으로 그 이제 B2C 연결해서 이제 들어간 쪽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요. 주 초반에 좀 시세를 주도했는데요. 오늘은 좀 등락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계로는 다 그냥 연결해서 갖고 와 봤는데요.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좀 밀리고 있고요. 롯데 마트인데 롯데 쇼핑으로 잡아봤습니다. 비상장이기 때문에요. 롯데 쇼핑도 한 1%가량 조정 나오고요. 쿠쿠전자도 거기 들어갔다고 하는데 단계 좀 급등했던 상황인데 쿠쿠전자 오늘 0.4% 좀 밀리고 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도 지금 B2C몰에 한국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코오롱 역시 한 1.87% 밀립니다. 이쪽은 조금 다른 이슈가 또 있었었죠. 그 인보사 관련 모멘텀이 있는데 단기 급등했던 데 따라서 차익 실현이 약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코오롱 같은 경우가 그 턴오버가 한 700% 늘었기 때문에요. 코오롱은 오늘 패턴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온이나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 오리온이 0.7% 역시 티몰 들어가 있는데 0.7% 상승권이고요. 크라운제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성통상이나 뭐 쿠쿠전자,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조철관, 에이블 CNC. 그러니까 에이블 CNC인데 미샤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에이블이 한 2.3% 오르고요. 아모레나 LG생건이나 한국조철관도 1% 전으로 좀 올라갑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네오팜 같은 경우도 B2C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오팜이 3%가량 상승권역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건설 쪽에서 좀 부진하게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GS건설도 공사계약 해지 소식이 한 3%가량 좀 밀리는 그 모습이고, 네, 뭐 동부건설 사실상 뭐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면서 오늘 뭐 한가 시세 좀 네. 나오고 있고, 이쪽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자, 건설주들이 이제 1분기에 그 건자재 포함해서요, 대형 건자재 업체들, 실적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대림산업 빼고요,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예, 오늘 이제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이제 2분기 지나면 2, 3분기 넘어갈수록 성수기 들어가고요.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좀 긍정적이다. 다시 또 이제 리포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GS는 자체적인 악재 때문에 조금 밀려났는데 전반적으로는 건설주가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대우건설은 한 3%, 그리고 현대건설도 한 1.5%, 삼성물산, 뭐 현대산업개발까지 좋고요. 대림산업도 한 4%.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데 대림산업은 뭐 PBR로 봐서도 같은 섹터 내에서는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0.7배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강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GS도 글쎄 모르겠어요. 요 관련해서 이제 그 해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노출이 된다고 그러면 한 0.5배 수준 나와 있는 PBR 밴드에서는 좀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장의 한 종목만 더 보죠. 이 일진 디스플레이. 어제 급등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죠. 네네, 예,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또 5% 네. 넘게 추가적인 오름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쪽을 좀 더 볼까요, 이 종목은? 예, 이쪽이 지금 뭐 사파이어 인곳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워낙에 이제 기존의 밴더들하고의 관계성을 봤을 때는 삼성하고 유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 비중이 좀 높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쪽이 약간은 그 삼성전기도 그렇고 라인업을 다시 짜서 이제 좀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부품군들 중에서는 예전에 이제 그 탑밴드였던 쪽들이 좀 같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지 않나 싶고요. 이 종목은 뭐 거의 주가가 2만 한 중반대까지 올랐다가 거의 고점에서 한 60~70%까지 급락했던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간 상승률로는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닝 기대감 봐서는 조금 더 지금 시총 3천억대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더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콜마가 4% 넘게 강한 시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수익성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엿새째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크라운제가도 최근에 계속 움직임이 좀 위쪽으로 상향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죠. 3% 넘게 강한 시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마트 세무조사 소식, 뭐 정규적으로 좀 받는 게 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분할된 후에 처음으로 받는 이 세무조사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넘게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주가는 2131선 10포인트가량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포인트가 오른 711선으로 고가를 높이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종목들의 시세 움직임 어떻습니까, 위원님? 네, 자, 셀트리온이 이제 한 8만 원 선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뭐 리포트 나오면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또 이제 8만 원 회귀하고 그러는데 일단 좀 보자는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이쪽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카카오는 어제에서 오늘까지 이제 김기사 그 앱 인수 모멘텀 관련해서 계속 강세권인데요. 11만 한 4천 원 선까지 유지가 되고요. 네이버나 NHN엔터도 같이 동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화장품 쪽에서는 지금 코스온 같은 경우가 오늘 4.7%로 좋은 흐름세이고요. 삼성 LNS나 뭐 제닉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닉은 저도 좀 써봤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누가 좀 줘서 몇 개 써봤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넥스나 메디톡스 계속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는 코롱생명과학이 오늘 뭐 탄력은 좀 약해졌어도요. 역시 한 4%가량으로 좋은 흐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넥신이나 뭐 바이로메드 그리고 뭐 크리스탈, 매지온이 오늘 한 10% 좀 급등 나오면서 좀 강한 흐름세입니다. 그리고 인바디가 지금 핏빛 관련한 IPO 얘기 나오면서부터는 3만 원대 중반에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 모멘텀도 부각되는 것 같고요. 인바디도 오늘 한 8%가량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원익 IPS나 솔브레인 쪽으로 해서 좋은 흐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코스피 쪽에서 코오롱을 좀 짚어봤는데요. 코오롱은 주가가 전날가 좀 많이 오르다가 오늘 한 2%가량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코오롱 생명과학은 오늘도 갑니다. 4% 넘게 급등세, 신약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인보사라는 게 이제 글로벌하게 환자 수가 이제 2억 한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만드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나온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여기 이제 올해 리포트 보니까 올해 초반부터 2월 달부터 계속 일부 중소형 증권사 바이오 헬스케어 쪽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그때 이후로 거의 한 뭐 많은 종목은 한 2배, 3배까지 올랐던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코롱은 그 티슈진이라고 미국 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업체가 이제 임상 상상을 제가 읽은 기사로는 이제 1,200명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곧 들어간다라는 이제 확인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한국은 이제 이미 서울대랑 현대아산이랑 삼성 서울병원 해서 12개 대학병원이랑 해서 지금 임상 상상을 들어가 있고요. 이제 7월 달 정도면 조금 더 이제 그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시차로 봐서는 인보사 모멘텀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한국을 주로 하고 있고 코오롱이 미국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티슈진이 시차는 있지 이제 좀 잘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최근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빠르면 하반기에라도 바로 출시돼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주가 강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은 조금 늦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화학 섹터나 섬유 섹터 연결해서 실적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탄력이 확실히 생명과학보다 떨어지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효성이나 코오롱이나 이런 쪽들 라인업 봤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실 업체 아닌가 코오롱도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도 뭐 다음 카카오는 뭐 국민의 이 김기사 제작사 인수 소식에 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자결제 쪽 단알이 한 2%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KG 이니시스도 좋고 KG 모빌리아스도 좋습니다.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선전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이 움직임이 계속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가운데 이 중국 국적주들도 같이 모멘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장 상한가 시세 나오고 있고요. 웨이포트가 한 7%, 차이나 하우란이 7%대, SNC 엔진그룹, 차이나 그레이트, 웨이포트,
완리 이런 종목군들 지금 강한 시세가 좀 나타나면서 중국 국적주들이 오늘 또 강한 또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쪽에서는 정치인 관련된 종목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반기문 이 테마주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한 한 그 상황에서 증시도 좀 반기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CCS가 상한가, 넥스트 BP가 한 9%대, 보성바이오텍도 9% 넘게 오르고요. 피닉스 소재나 삼보판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테마주로 분류가 됐던 그 종목군들 한창도 한 10% 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형성 좀 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11포인트가량의 상승권이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현선물 시장의 동반 순매수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점검해보죠, 의원님. 네. 자, 수급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한 30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코스닥과 거래소 다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지금 IT하고요, 금융도 매수입니다. 장 초반에 IT 금융은 항상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이 IT 금융을 사는 날은 지수가 크게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유사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통신 쪽하고요. 보험, 전기가스, 운송 장비 같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 섹터는 소폭의 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동반 매도합니다. 화학 섹터는요. 그리고 기관 사는 쪽은 증권주 매수인데요. 오늘 증권 업종도 지금 업종 지수로는 탑 상승률 1위에 올라 있네요. 증권 업종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33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매매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 쪽에서는 의료기기 쪽, 인바디가 포함되어 있는 의료기기 쪽 많이 사고 있고요. 인터넷과 화학 섹터, 아마 화장품 쪽 들어가 있는 섹터들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도 역시 화학을 13억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의료기기라든지 기계 장비 쪽 대부분 이제 화장품이나 IT 장비군 뭐 이런 쪽들로 해서 연결된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인바디 많이 사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한 6%가량 상승하는 모습,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형성이 좀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 자극하고 있고요. 또 솔브레인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사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5% 넘게 아주 강한 시세가 붙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UBS 그리고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솔브레인이네요. 자, 지금까지 수급 상황까지 좀 점검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시효과 중개석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지금